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페이지 96쪽 중대 하대를 비교해 놓은 거 있죠. 요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중대 하대로 항상 나눠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대 하대. 자, 중대란 무열계가 왕이 되던 시대, 하대란 내물계가 왕이 되던 시대. 그리고 중대 왕들이 더 중요하다. 주요 왕들은 무열왕부터 시작. 무열왕, 문무왕, 신문, 성덕, 경덕, 마지막 해공왕까지 왕 기억하시고, 하대는 일일이 왕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최초는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근데 조금 신경만 쓴다면 신라하대 진성여왕 때는 좀 신경을 써놓으라고. 진성여왕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교하는 건데, 정치, 경제까지는 공부하셨으니까 그건 다시 복습 겸 하시고, 사회, 문화편은 크게 이해를 하시면 돼. 예습 겸 또 한 번 할 거니까. 먼저 정치를 봅시다. 자, 무열왕 이후부터는 왕권이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대는 왕권이 강화된다. 그거 줄쳐놓으시고, 무열계 진골, 그건 당연히 줄쳐놓으시고, 무열계 이 시기에 대해서 하는 거야 지금. 무열계 왕권 전제화 이렇게. 따라서 왕권이 강함에 따라서 집사부 책임자 시중의 권한은 올라간다. 반대로 화백회의, 회의, 상대 등의 권한은 약화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따라서 집사부는 왕권 강화와 연결되는 관청이지만 화백회의는 오히려 왕권을 조금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크게 보면 삼국시대에는 화백회의가 최고 관청. 그래서 화백회의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됐다면 통일 이후에는 집사부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이 된다. 이런 식으로 크게 이해하십시오. 근데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지. 뭐냐면 왕권이 어떻게 강화됨에 따라. 근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 삼국하고 비교할 때는 그냥 이것만 해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대 하대하고 상황이 다르잖아. 자, 그래서 이때는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때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지. 진골귀족들의 왕위쟁탈전이 벌어지는 시대죠. 이때가 내물계 집권, 진골귀족들의 왕위쟁탈전. 그래서 이때는 왕권이 약화된다.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지. 집사부가 시중의 권한이 약화되고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진다. 그래서 화백회의 상대 등의 권한이 올라간다. 그래서 하대는 여기를 중심으로 귀족 연합 정치가 성행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크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중대 무열계 진골, 왕권 전제화, 하대 내물계 진골, 무열계 내물계, 진골귀족들의 왕위 쟁탈전, 그거 반드시. 왕이 그래서 수시로 교체 확인. 그래서 두 번째 중대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고 화백회의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 반대로 하대 화백회의 상대 등의 권한은 강화, 귀족 연합 정치가 성행. 그리고 하나 더, 이때는 내물계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무열계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김헌창, 김범문의 난이라고 했죠. 그래서 김헌창, 김범문의 난. 김헌창, 김범문의 난 무슨 의미가 있다? 무열계의 반란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두품도 잘 물어봐. 육두품의 활동 내용. 이때 육두품은 누구와 결탁하냐면 왕과 결탁, 왕에 의해서 관리로 등용되는 시기야. 등용. 그래서 왕권 전제화에 기여하는 시대다. 자, 그래서 중대는 왕권이 강화되고 집사부 시중을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지며 육두품 세력도 왕에 의해서 등용되어 왕을 정치적, 학문적 식견을 통해서 왕을 보좌했다.
육두품은 학문적 식견으로 왕을 정치적 학문적으로 보좌했다. 그 반드시. 그거는 중대 상황이야. 그런데 하대 가면 또 달라진다. 하대는 무슨 출신의 육두품 세력이 활동이 활발하다? 수기 학생 줄. 수기 학생,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수기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이 수기 학생은 어떤 의미냐면 도당 유학생이야. 도당 유학생.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애들. 도당 유학생. 그 중에는 육두품 출신이 많았다. 육두품 출신. 이 문장 자체도 수기 학생 출신의 육두품들이 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하대. 근데 이때 하대의 육두품들, 특히 수기 학생 출신 육두품들은 좀 다른 활동을 한다는 거야. 누구와 결탁을 한다? 호족과 결탁을 한다. 호족과 결탁을 한다. 근데 호족 굉장히 중요한 세력인데 호족은 반신라적 세력이거든. 그래서 반신라적으로 활동을 한다. 반신라적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호족과 결탁, 거기다가 반신라적 이러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정치, 이건 크게 이해하는 거지.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결론. 중대는 왕권이 전제화됨에 따라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고 화백회의 권한이 약화됩니다. 하대에는 진골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짐에 따라 왕이 수시로 교체되고 따라서 왕권이 약화. 그래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약화되고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한 귀족 연합 정치 성행. 중대에는 육두품들이 왕에 의해서 등용되어 왕권 강화에 기이어 하대에는 특히 수기 학생 출신의 육두품의 활동이 활발. 그들은 대부분 호족과 결탁, 반신라적 활동.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크게 정리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경제. 이거는 하나씩 외우세요. 자, 경제 정책은 이때는 왕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 뭐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이건 또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뭘 폐지합니다? 노급을 폐지합니다. 관료전과 노급 개념 정리. 관료전과 노급은 관료에게 주는 거야. 관료귀족, 관료. 주는 내용은 관료전은 수조건만 주는 거야. 그래서 곡물을 수취하고 특산물을 걷는 권한만. 근데 노급은 수조건 플러스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역 동원할 수 있는 힘까지 준 거야. 그래서 개념 정리. 그렇다면 신문왕 때 이 조치는 진골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축소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거는 왕권 강화다. 그 다음에 성덕왕 때 왕토 사상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이건 백성에게 주는 거야.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정전 지급. 이것도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조치야. 따라서 이것도 중앙집권화 내지는 왕권 강화로 가는 거야. 이 부분까지는. 그리고 정전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 통일신라 시대의 농민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라고 해석을 한다. 민정문서 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연수, 유, 전, 답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거 기억. 그런데 경덕왕 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이 다시 부활한다. 노급을 다시 나누어 줬습니다. 노급이 부활한다. 신문왕 때하고 정반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왕권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건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해까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이거 민정문서가 경덕왕 때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민정문서 이거는 경제편에서 다시 공부한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시고. 자, 그래서 중대 경제는 이런 게 나와야 돼. 자, 하대 경제는 무엇가 확대된다? 불법적인 토지 겸병 확대, 과도한 수치가 이어진다. 그거 줄. 그래서 신라 하대는 정치도 혼란해지면서 사회 경제도 굉장히 문란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배층들의 불법적인 토지 확대가 이루어진다. 그걸 불법적인 토지 겸병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다는 거지.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농민의 생활은 뻔한 거야. 결론, 화살표 끝에 짝 긋고 농민 생활 파탄.
그래서 신라 하대가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상실하는 농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리대의 피해를 입는 농민들도 나올 것이고, 노비로 전락하는 농민들도 나올 것이고, 심지어는 토지를 이탈해서 도둑질하는 농민들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크게 이해해. 그 다음에 사무역 발달, 해상무역 발달, 특히 장보고, 장보고 활약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무역, 사무역,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했다. 특히 신라하대가 더 활발하다. 신라하대의 해상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대표적인 해상 세력이 누구다? 장보고에서 장보고 기억해야지. 장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문화로 가기 전에 호족과 밀란을 먼저 봅시다. 이거 별표 쳐놔. 호족과 밀란. 사회는 뭐 따로 볼 일이 없고, 자, 호족과 밀란 하면은 이 시대로 가는 거야. 신라하대. 신라하대. 정치는 굉장히 혼란하고, 쓰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일단. 정치는 굉장히 혼란해지고, 맞죠? 중앙에서는 진고유족들이 왕위쟁탈전, 권력 투쟁이 심했고, 그래서 수시로 왕권이 교체되고, 그래서 왕권이 안정되지 못하고 약화되고, 그러면 정치가 혼란해지는 거야. 그래서 정치가 혼란해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귀족들이 이제 정치가 혼란해진다는 것은 부패하기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정치가 부패하고, 그래서 불법적인 토지 겸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리대가 성행을 하고, 과도한 세금을 걷고, 그래서 농민의 생활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래서 정치는 혼란하고, 농민은 파탄나고, 농민의 생활은 궁핍해지고, 그러면서 점차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돼. 중앙정부의 힘도 약화돼. 그래서 신라하대는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거의 상실이야. 지방 통제력은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된다. 이런 것들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큰 신라하대의 사회, 정치, 사회 상황이다.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두 개, 뭐가 성장한다? 호족이 성장한다. 호족.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한다? 밀란이 발생한다. 밀란.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주제가 크니까 정리를 잘 해두세요. 자, 호족이라는 애들이 성장하는 때가 어느 때다? 신라하대라고요.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때가 어느 때다고? 신라하대라고. 자, 그래서 그걸 반드시 정리해놔. 별표 쳐놓고. 자, 먼저 호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호족은 어떤 애들이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 그거 연필로 싹 붙여놔. 자, 호족이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지방 세력이야. 지방 세력. 그런데 이 지방 세력이라는 애들은 중앙정부의 힘이 셀 때는 통제하에 있지만, 물론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면 중앙정부의 반기를 드는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지. 중대에는 이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중앙정부의 힘이 셌다고요. 그래서 지방 세력이 함부로 반기를 들지 못했는데, 신라하대는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지방 세력이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호족이라고 한다. 자, 호족.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이탈한 반독립적인 세력. 그거 별표. 그게 호족의 개념이야. 그냥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줄쳐놔. 이들은 자신의 근거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거지에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하고 줄쳐놓고 성주 장군 동그라미. 자, 그래서 호족이라는 애들은 지방 세력으로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이고, 근거지를 다스리는 애들이야. 근거지에 성을 쌓고 스스로 그 지역에, 그 근거지에 성주 장군이라 칭했다. 반독립적인 세력, 성주 장군. 그걸 머릿속에 박아둬야 돼. 가슴 속에. 그게 나오는 순간, 아, 이거 호족이구나. 어느 시대에 물어보는 거구나. 신라? 하대 물어보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지역을 통치했다. 뭐 행정권뿐만 아니라 군대도 보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거지.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니라. 자, 그래서 호족의 개념 정확히. 그래서 신라하대는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지방에서 반독립적인 세력,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하는 사람들, 그 지역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애들이 나타났다. 두 글자로 호족.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그러한 호족으로 성장하는 자, 네 가지 유형이 있어. 그 밑에는 네 가지 유형을 써놓은 거야. 그래서 촌주 동그라미, 몰락한 중앙귀족 동그라미, 무역 동그라미, 군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의 유형이다? 호족으로 성장하는 애들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네 가지야. 자, 촌주는 당연히 지방 세력이죠. 촌주로 있다가 하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다. 가장 많은 유형이야, 이게. 가장 많은 유형. 반면에 또 다른 유형은 중앙 귀족인데 몰락한 귀족들이 지방에서 몰락한, 그래서 몰락 귀족, 그러니까 신분으로는 진골 귀족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앙 몰락 귀족 출신이 또 독자 세력화, 반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애들이 있다. 두 가지 유형. 세 번째, 조선 후기에는 무역이 발달한다고요. 해상무역, 특히 해상무역 등 무역이 발달한다고.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애들이 군사적 기반까지 갖춰서 결국은 호족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무역. 자, 군지는 뭐냐면 신라하대에 주로 이제 해안을 중심으로 중요한 요지에 군대를 배치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군진이라고 해. 군진. 그러면 군진 세력이란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슨 세력을 갖고 있다?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력이야. 근데 이 신라하대 장복할 때 말씀드렸죠. 신라하대는 상황이 어때? 해적이 들끈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은 무역을 하는 상단들은 군사력까지 같이 보유해서 무역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결국은 군사력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무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려면 군사력도 함께 갖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무역 세력과 군진 세력은 함께 나올 수 있어, 한 문장으로도. 그러나 어쨌든 무역 동그라미, 군진 동그라미. 그리고 신라하대에 설치된 대표적인 군진 세력이 뭐다? 그거 다 줄여놓으세요. 패강진, 형해진, 청해진은 장보고가 튀어나와야지. 혈구진, 당성진, 그거. 자, 이거의 의미 거꾸로. 패강진, 청해진, 혈구진, 당성진 여기 나오면 어느 시대? 신라하대 뭐야? 군진 세력이라고. 얘네들도 이제 독자 세력화한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결론. 자, 호족의 개념 정리.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 장군, 그 지역의 군사 행정권 장악. 유형 네 가지. 촌주, 중앙 몰락귀족, 무역, 군진. 그렇게 딱. 그래서 그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이게 호족이다. 호족.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신라하대로 가면서 중앙정부는 힘이 약화되고, 특히 어느 여왕 때냐면 진성여왕 때가 하이라이트란 말이야. 진성여왕 때가 하이라이트고, 그래서 경주를 제외한 신라 중앙정부의 힘은 경주를 포함한 주변 지역 정도에만 미치고, 나머지 지역은 다 이 중앙정부의 이 말이 힘이 통하지 않는 거야. 다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다? 호족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다. 자, 그래서 진성여왕 때는 거의 지방 통제력을 상실한단 말이야. 상실. 꼭 진성여왕 때라고 하지 말고 특히 이때가 더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하대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신라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은 경주 부근의 조그만 지역에만 한정되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다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가 온다? 호족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가 온다. 아주 지방 분권적인 시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라가 망하는 걸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호족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은 연합해서 고려를 건국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호족은 기본적으로 반독립적인 세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성향을 보면 대부분은 반신라적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반신라적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로 또 어느 나라 건국의 주도 세력이다. 고려 건국의 주도 세력인 거야. 고려 건국의. 그러면 고려 건국을 이끈 애들이 호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고려 건국 초에는 누가 여전히 힘이 셌을까? 호족이 힘이 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호족은 신라 말부터 성장해서 고려 초까지의 지배 세력 해가지고 나말 여초의 지배 세력부터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말, 신라 말, 고려 초, 나말, 여초의 지배 세력.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크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호족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호족 문제 나오면 개념 정리해서 마치고 시기를 물어보면 신라 하대로 간다. 자, 그 다음에 밀란으로 간다. 밀란은 뭐 똑같은 얘기야. 신라 하대 상황, 정치적으로 혼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뭐야? 과도한 수치가 이어지고 불법적인 토지 변병이 확대되는 시대다 이때. 그래서 이때 농민들이 가난해진다. 과도한 수치에 시달리고 토지를 상실하는 농민도 많아지고 그래서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고 하지만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고 토지를 상실하기도 하고 결국은 또 도적질을 하기도 한다. 이게 상황이야. 그럼 뭐 밀란으로 이어지는 거지. 밀란. 자, 그래서 배경 크게 이해하고 그래서 밀란 부분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출. 그래서 보통 일반 백성들을 민초라고 하거든요. 민초. 그래서 민초들이 토지를 잃어서 도적질을 한다. 그걸 초적의 무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라하대 밀란에 관한 기록이 보면 초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초적의 무리가 들끓었다. 밀란을 얘기하고 있다. 특히 어느 여왕 때? 진성여왕 때. 그거 별표. 진성여왕 때. 그래서 진성여왕 때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지방 통제력은 거의 상실된 상태, 농민 생활은 파탄난 상태. 그래서 이때 진성령 때 그런 기록이 나와. 주군현 지방에서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관리를 보내서 세금을 독촉했대. 그런데 세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반발해서 밀란이 확대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것도 이 진성여왕 부분도 사료지문 반드시 읽으세요. 자, 그래서 진성여왕 때 무슨 난을 계기로 원종과 에노의 난이다. 그래서 신라하대 대표적인 밀란 원종과 에노의 난 기억하세요. 원종과 에노의 난을 계기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기다. 당연히 진성여왕이니까 신라하대다. 신라하대. 자, 진성여왕 줄 쳐놓고 별표. 사벌주 상주 줄. 원종과 에노의 난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 그거 줄. 원종과 에노 반드시 기억해. 원종과 에노가 나오면 무조건 진성여왕 때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기록에 의하면 적고적이 출현했다라는 기록도 나와. 적고적. 이것도 밀란이야. 크게 보면 밀란. 적고적. 내용은 같이 보면 돼. 밀란인데 붉은 바지 입은 도적이 경주 부근까지 출몰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원종과 에노의 난 적고적에 출현하면은 어느 왕을 물어본다? 진성여왕을 물어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신라하대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면 밀란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밀란이 일어나자 농민 반란군을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시킨 호족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다? 북원의 양길, 죽주의 기원, 완산주의 견원. 양길, 기원, 견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호족이라고 이해하고 그냥 해. 자, 이런 애들이 나와도 양길, 기원, 견원은 후백제 세운 사람이니까 유명한 건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 신라하대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제 신라하대 두 개는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호족과 밀란의 발생 그거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편으로 가면 이거 또 할 거야. 또 하는데 한번 크게 또 초벌글 해놓자고. 자, 먼저 유학이야. 첫 번째는 유학이야. 유학. 첫 번째는 뭐다? 유학이다. 자, 통일 이후에는 유학 교육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치합니다. 신문왕 때. 그걸 뭐라고 합니다? 국학. 국학. 그리고 사람이 나왔지. 강수, 설총, 김대문. 얘네들은 유학자들이야. 어느 때 활약한 유학자? 중대에 활약한 유학자야. 또 공부할 거야. 자, 그래서 중대 유학하면 일단은 두 개 기억하세요. 국학 설치, 신문왕. 중대에 활약한 유학자, 강수, 설총, 김대문. 미리 예습을 합시다. 강수, 설총은 묶으세요. 연필로. 강수, 설총은 묶어 육두품. 김대문에다가는 진골. 신분은 달라. 자, 그래서 중대 활약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로서 하면 둘 중에 하나야. 강수, 설총. 중대 활약한 진골 출신 유학자로서 그럼 누구다? 김대문.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 다음에 신라하대 유학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나오죠. 그게 바로 뭐야? 원성왕 때. 독서?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 삼품과. 이것도 유학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라서 그래. 독서? 삼품과. 그거 기억?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신라하대는 수기학생 출신의 육두품들이 활동이 활발했다. 수기학생 또 줄. 도당 유학생. 특히 수기학생 중에서 특히 육두품 출신, 육두품 동그라미. 대표적인 사람 누구다?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 이런 사람들. 이 중에서는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최치원.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크게 정리해. 지금 처벌구이 하는 거죠. 발해는 나중에 봅시다. 발해는 없고 어쨌든 두 개 줄쳐놔. 그래서 크게 중대 유학, 통일신라시대 유학, 중대 국학 설치. 일단 지금 국학 설치. 그다음에 중대 활약한 유학자 강수, 설총, 김대문. 하대 유학, 독서 삼품과. 최치원, 최승우, 최연희. 자, 그다음에 불교로 갑니다. 자, 불교. 중대는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불교 대중화. 불교 대중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유행합니다? 교종이라는 게 상합니다. 교종. 교종은 5개. 이걸 오교라고도 한다. 오교. 오교가 유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 대중화, 그 다음에 교종의 성행, 오교 이렇게. 그 정도만 지금 보세요.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 계율종, 열반종 이런 게 있는데 이걸 5개를 오교라고 하는 거야. 오교. 그 교종이다. 교종. 그다음에 선종. 자, 신라하대는 뭐가 유행한다? 반대로 선종.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교 부분이 좀 어려운데 교종과 선종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야. 선종은 구산이라고 해요. 구산. 9개. 구산 선문. 그래서 오교와 구산 이렇게 또 변해. 지금은 용어에 기억해. 중대는 불교 대중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종, 오교가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대는 선종이 유행합니다. 그렇게. 근데 처음하고 끝. 도의의 가지산문 줄, 이염의 수미산문 줄. 그 다음에 풍수지리사상 그거 줄쳐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불교는 이거 3개 지금부터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라하대 또 유행했던 사상이 뭐다? 풍수지리사상. 그래서 신라하대 풍수지리사상이 유행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선종, 승려, 도선. 그 정도. 그 다음에 예술로 간다. 중대는 엄격한 균형과 조화미를 추구하는 조형예술이 발달했다. 이거는 무엇의 영향이다? 교종의 영향이다. 자, 하대에는 뭐가 발달한다? 승탑과 탑비. 승탑은 일명 부도라고도 하는 거야. 부도. 이건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는 거야. 승탑과 탑비의 제작이 유행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의 영향이다? 선종의 영향이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통일신라 시대까지, 삼국하고 통일시대까지는 예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주로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발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대의 엄격한 균형과 조화미를 추구하는 조형예술, 이거는 교종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승탑,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 이거는 선종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대 맨 마지막에 사상의 복합화 현상.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신라 하대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사상의 복합화. 사상의 복합화는 이런 얘기야.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수기 학생. 이 학생의 활동이 활발한 거 맞지? 수기 학생이란 도당 유학생. 그럼 당나라 가서 공부하고 애들인데 당나라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을까? 유학을 공부했다는 소리지. 유학. 그래서 유학자야. 유학자들. 그래서 신라하대 유학자들 중에는 수기 학생 출신이 많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신부는 육두품 출신이 많다라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풍수지리 사상이 유행했다 그랬지? 그래서 풍수지리 사상. 그 다음에 불교. 자, 이게 나오면은 뭐야? 하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대는 교종이 성행한다? 선종이 성행한다? 선종이 성행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가지 사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립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야. 대립적이지 않고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 이거야. 서로. 그래서 결국 이걸 사상의 복합화 현상이라고 한다. 사상의 복합화 현상.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얘네들이 누구하고 결탁했냐면 누구하고 결탁했다? 막 이런 얘기는 주면은 어느 때 물어보는 거야? 하대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때 호족이 성장하는 거 맞죠? 호족. 그래서 결국은 수기학생 출신의 특히 육두품, 풍수지리, 선종승려 도선, 그다음에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바로 누구를 좀 보좌해 주냐면 호족을 보좌해 준다고. 그래서 호족과 결탁된 사상은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생각해 보면 호족은 아까 반신라적인 경향이 있는 세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야? 반신라적인 사상이 돼 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신라 하대는 얘네들은 뭉쳐 있어야 돼. 뭐가 뭉쳐 있었어? 수기학생 출신의 유학자들, 수기학생 출신의 육두품 유학자들, 풍수지리 사상,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호족과 결탁돼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반신라적 사상 내지는 세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신라적인 세력이면 친신라적인 세력하고는 구분되겠지? 친신라적 세력은 당연히 진골귀족이겠지 뭐. 진골귀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진골귀족. 근데 진골귀족이 좋아했던 종파가 교종이거든요. 교종.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렇게 같이 다닌다. 그래서 신라하대는요 이런 사상이 서로 대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사상의 복합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정리해서, 자, 문화편은 지금 처음 예습하시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문화편에 또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